자, 19페이지 보면 19페이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도 한 10개, 12개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지적법은 웬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시면 되고. 자, 테마 1 해가지고 법을 공부하는데 목적이 몰라도 안 되겠죠? 목적. 제1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과 절차.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측량의 기준 및 절차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어차피 수로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로는 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하면 답이 뭐예요? 답은 국토를 무엇하는 거? 국토계획. 국토계획이라고 하든지 국토개발. 그 다음에 소유권의 소유권의 절대적인 공시.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정답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성격. 성격은 이게 이거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나오면 어려운데 그도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등록 공시에 관한 기본법. 그 다음에 사법적 성격을 가진 토지공법인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요게 좌우로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지적은요, 공법적 성격이 더 큰 거야. 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법적 성격은 소유권 보호거든요. 소유권 보호의 어떤 목적을 가지면서 뭐다? 공법이에요. 그리고 임의적법 성격을 가진 강행법인데 이것도 바뀌면 안 돼요. 왜 임의적법 성격이냐면 원래 신청을 하죠. 안 하면 직권으로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절차법이에요? 실체법이에요? 지적은? 절차법이지.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실체법적 성격을 가진 뭐다? 절차법이 여기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면 다 틀리는 거야. 좌우가 앞뒤로 바뀌면. 기본 이념. 3대 기본 이념에는 국정주의가 있고 형식주의가 있고 공개주의가 있고, 여기다 2개를 더하면 5대 기본 이념이죠. 실적 심사주의하고 직권등록주의. 3대 기본 이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요. 아니면 지적의 기본 이념이 아닌 것. 그럼 답이 뭐야? 형식적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정리. 숫자만 알아도 3개는 맞춥니다. 숫자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절차를 알아야 되거든, 사실은. 맞죠? 숫자를 알기 위해서는 절차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적법 제1장이 1장이 총론이에요. 1장이 총론인데, 총론에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 총론에서는 용어의 정의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2장. 제2장은 바로 뭐냐면 제2장이 토지의 무엇이다? 토지의 등록이에요. 토지의 등록이니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공부하는 거니까 숫자가 나올 일이 없어요. 이쪽에서는. 제3장. 제3장에서는 이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지적 공부를 이제 공부하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도면에는 뭐가 있어요? 지적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지적도의 축척은 몇 종류예요? 7종류고, 임야도의 축척은 몇 종류다? 5종류다. 이거. 얘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5, 6. 지적도는 5, 6, 30만 딱 기억하시면 돼. 5, 6, 30. 이렇게 해서 7종이 되는 거고, 임야도는 몇 종이에요? 3000분의 1짜리하고 얼마? 6000분의 1짜리가 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5, 6, 30이니까 500이 있고 600이 있고 3000이 있는 거예요. 500 다음에 얼마? 1000이 있고, 600 다음에 1200, 1200 다음에 2400이 있고, 3000 다음에 6000, 이렇게
7종류가 있어요. 다음 중 지적도의 법정 축척이 아닌 것 1500, 2000, 2500. 지적도하고 임야도의 공통적인 거 3000, 6000.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무엇 하려면 복구할 때 무엇 해요? 게시하죠. 복구사항 게시해야 되잖아. 며칠? 복구사항 게시는 15일이더라 이겁니다. 15일 이상 어디에다가? 시군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의 없어. 그 다음에 제4장에서는 토지의 무엇이다? 토지의 이동이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은 며칠? 60일. 받아로 된 거 며칠? 받아로 된 거 90일. 그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그 도시개발 사업을 착수하고 변경하고 무엇하는 거? 착수 변경 완료의 경우에 무엇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하도록 되는데 며칠? 15일 이내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무엇하면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하도록 돼 있어요? 통지하도록 돼 있죠? 공부 정리하면 통지하도록 돼 있잖아. 근데 이것이 통지 시기가 변경 등기를 무엇하는 경우? 요하는 경우하고 요하지 않은 경우. 요할 땐 언제예요?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무엇한 날로부터?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고 요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이다? 7일이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축척을 무엇하는 거? 축척 변경에서는 2, 3, 1호, 2, 3, 6, 하나 이렇게 20일은 뭐야? 시행공고 30일은 경계점 표지 설치 15일은 청산금의 결정공고 20일은 납부 수령 통지 3월 납부 6월 1월 6월 1월 된다 3월 납부 6월 지급 1월 이의 신청 요거 이해하셨어요? 3분의 얼마? 2 동의 얻어야 된다.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토지 소유자가 얼마? 2분의 1 이상이 될 것이고 5명 이내일 때는 전원 회의 소집 며칠 전? 5일 전 각각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무엇하자? 통지하자 이거예요. 맞죠?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4장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5장이 바로 뭐야? 제5장이 지적 측량이야. 책에 프린트에 있으니까 안 쓸게요. 그냥 수행계획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요?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수행자에게. 아니 소관청에게. 다음 날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됐죠?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공부 등록하면 수수료 내야죠. 공부를 정리한 날로부터 30일이네.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4분의 3 측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 1호 4하나 기준점 15점 이하는 4일에 4점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4점 초과시마다 1일씩을 각각 가산하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6, 7, 9 회부 30일 의결 60일 7일 통지 90일 재심사 청구 회의 소집 5일 전 각각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5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고 위원정과 부위원정을 제외한 이거 끝이에요. 더 이상의 숫자는 안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서 두세 문제 나와요. 이 안에서. 제가 점심 먹고 작년도에 문제를 한번 봤는데 지적법이 여기 12개 나오고 등기는 10개인가 11개 나왔어요. 이 안에서.
살짝 바뀌긴 해도 답은 다 찾아낼 수 있대. 답은. 신탁 등기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신탁 등기. 힌트 드릴게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 그래, 근데 부기등기로 한다고 시험에 나와. 작년도 신탁 문제가 나왔는데 신탁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시험에. 동시에 하죠. 단독으로 하죠. 이런 것도 또 나오고. 부기등기로 해라. 전세 이의 신청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 신증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삼을 수가 있다. 없죠. 작년도 문제.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중되고 농지에 대고 전세금은 필요적 기사항이다. 아니, 옳은 것은 농지에 대고 이중되고 전세금은 필요적 기사항이다. 그래,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그거 기억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입변제, 채권 양도에 따른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그랬죠. 다음 중 근저당권 설명에다 옳은 것은 그게 정답. 그 다음에 지분만에 본등기 할 수 있는 거 각하사유 아니죠. 그거 정답. 그거 정답. 그 다음에 보존 등기 할 때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거 정답. 그 다음에 임차권을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그거 정답. 그런 게 작년도 등기법 문제예요. 그게 작년도 등기법 문제다. 그래서 등기법이 작년도 어렵다라고 막 난리였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우면 뭐만? 기출문제만이라도 지문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힘들면 아까 그 나눠드린 프린트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기출문제 지문을 한번 묶어봐요. 전세권이면은 전세권에만 나왔던 기출문제. 가등기면 가등기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딱 정리해놓고 한번 쭉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1차는 이런 것들이 민법이라든지 그런 건 많잖아. 근데 2차는 기출 지문만 묶어서 나오는 책들이 별로 없어요. 기출 문제집은 있어도.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이라도 보시라 이거지. 기출 문제집이라도. 그렇게 해서 시험에 나와요. 문제 자체가. 최소한으로 똑같이 6, 7개는 나온다. 6, 7개는. 6, 7개는. 그러니까 지적에서는 요 기본적으로 숫자를 알면 얘를 알면 3679를 알면은요. 이게 적부심사에서 나오는 거잖아. 대략적으로 절차를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 절차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테마 3가 이제 바로 뭐예요? 절차가 나오는 거예요. 테마 3가 절차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것인데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제1장. 제1장은 총론이거든. 총론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지적법의 연역, 토, 지, 조, 세, 토지조세법 이렇게 기억하시라 이거야. 토지조세법. 토지조세법. 토지조사법, 토지조사령, 지세령, 조선임야 조사령, 조선지세령, 지적법 이렇게. 토지조사법, 토지조세법, 토지조사법, 령, 지세령, 조선임야 조사령, 조선지세령, 지적법. 이게 토지임세법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옛날에 예전에 한번 다음 중 지적법의 변천 연역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가지고 시험에 나왔던 문제. 어떻게 외우세요? 토지조세법. 왜 토지조세법인지 아시겠어요? 그 의미가 비슷하잖아. 토지조세법, 토지조사법, 조사령, 지세령, 조선임야 조사령, 조선지세령, 지적법 이렇게.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적측량의 뭐야? 지적측량의 순서인데 요 지적측량의 순서는 지적측량, 기초측량하고 뭐로 나눠져요? 세부측량으로 나눠지죠? 요 기초측량의 순서더라 이겁니다. 계획해서, 준비 답사, 선정, 조표, 관측, 계산, 정리. 시험에 단독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지문상으로 등장했다. 다음 중 지적측량의 순서는 계획부터 해서 계산, 정리, 순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이거 지적진의 순서는 남이섬 MT 가는 거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라 그랬잖아요. 준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해서 남이섬 답사해서 민박지 선점하고 관측하고 놀고 와서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순으로 간다 이겁니다. 지적 측량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적 측량 방법에는 총 몇 가지? 5가지 측량 방법이 6가지 측량 6가지가 있죠. 6가지. 위성, 사진, 경위, 전파 강파, 평판, 전자평판 이렇게 6개가 있잖아. 뭐는 없다? 수준 측량은 없더라 이겁니다. 수준 측량은 없다. 수준 측량은 높이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으로 넘어가면 제2장에는 토지의 무엇이다? 토지의 등록이에요. 토지의 등록.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무엇하도록 돼 있어요? 등록하도록 돼 있죠. 근데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 직권을 하겠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수립을 해요? 계획을 수립하자 이거죠. 무슨 계획이에요? 앞에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 수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조사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한다? 정리라는 순이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조사는 무슨 조사예요? 여기에 조사는 토지 이동 현황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해서 결의서.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공부 정리를 하는데 계획 수립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어디 기준으로 해서? 시, 군, 구별로 수립하더라 이겁니다. 뭐라고 나오면 틀릴까? 시도라고 나온다든지 읍면동으로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어떻게? 읍면, 동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이거. 부득이한 경우는. 그 다음에 거기 요약집에는 써있지 않는데 지번을 무엇하는 경우? 지번을 변경할 때는 지번 변경 누가 해요? 소관청이 하죠. 근데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돼? 요 시도지사. 시도지사에 무엇을 얻어야 된다?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지번 변경할 때 소관청이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죠. 그럼 결과만 통지하면 돼요. 그 끝. 그 다음에 제3장. 제3장은 지적공부죠. 지적공부. 지적공부인데 지적공부에서 가장 절차로 나오는 것이 무엇? 지적공부의 무엇이다? 지적공부의 복구예요. 복구. 복구하면 일단 날짜 며칠? 15일. 그럼 복구를 하려면 지적공부를 복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등록사항을 복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등록사항을 복구하는 거니까 등록사항은 몇 개? 2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무엇?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소유자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부동산 등기부 아니면 법원에 확정 판결 받은 거. 그죠? 그 소유자는 등기부 아니면 판결에 의해서밖에 안 돼요. 그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복제된 지적공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지 표시를 복구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 그래요? 복구 자료다 이겁니다. 그럼 복구 자료를 무엇 해야 돼요? 복구 자료 조사해야지. 그 복구 자료 조사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근거 자료 만들어야죠. 복구 자료를 조사했으면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구 자료 조사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구 자료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의치 않으면 무엇을 해요? 복구 측량을 하고
복구 측량이 완료되면 복구사항을 게시하고 며칠? 15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어디에다 게시해요? 얘는 시군구 게시판이라든지 홈페이지에다가 그 게시를 하게 되면 게시기간 내에 뭐를 신청할 수 있어? 게시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복구는 소관청이 하는 거니까 지적 소관청이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무엇 하면 돼요? 지적 공부를 복구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승인 얻어 안 얻어? 승인 얻지 않고 자기가 그냥 계획 수립하면 되죠. 근데 승인 얻어라 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5번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안에서. 기출문제만 풀어 충분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시 복구자료 조사 누가 할까요? 지적 소관청이 하겠죠. 그럼 복구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뭐를 작성을 해요? 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는데 이 복구자료 조사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뭐를 만든다? 복구자료 도를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 무슨 면적하고 조사 면적하고 여기에 무슨 면적? 측정 면적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불일치했을 때 허용범위 계산을 해서 허용범위 무엇일 때는 이내일 때는 조사서의 조사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하고 허용범위를 무엇하거나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들을 작성할 수 없을 때는 복구를 하기 위한 복구 측량을 하고 복구 측량 완료되면 게시하고 게시 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받고 복구하고 그러죠. 여기에서 복구 측량을 한 결과 이 복구 자료와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무엇? 경계와 면적을 무엇하도록 돼 있어요? 조정하도록 돼 있어. 직권으로 동의 얻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어가지고 뭐라고 나오면 틀릴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틀린 거 찾아보자고요. 얘랑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그럼 틀린 거예요. 지적도면을 가지고 조사서 만들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면부를 가지고 자료도 만든다 그러면 X. 됐죠? 그리고 이내일 때는 이건데 이내일 때는 복구자료도에 의해서 측정된 면적으로 한다. X.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복구 측량하고 복구 측량 결과 복구자료와 부합되지 않았을 때는 직권으로 경계면적 조정한다. X. 날짜 틀리게 나오겠죠? 그 정도 끝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올 확률을 가져놓냐면 다음 중 지적공부 복구 절차로 올바른 것은 먼저 뭐를 해요? 복구자료 조사, 조사서 자료도 작성, 복구 측량, 경계면적 조정, 면적 결정, 복구사항 게시, 이의 신청, 복구. 이 순서도 시험에 잘 나와요. 공무원 시험에 엄청 많이 잘 나와요. 공무원의 지적 문제가 여러분도 문제보다 난이도 높거든요. 왜냐하면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근데 범위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별 차이 없어요. 시험 난이도 자체는. 그 다음 요거 알아두실 것. 복구 자료. 그러한 내용이 20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마지막 줄에 뭐가 써 있어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공유전면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개발 사업시행적으로 편입이 되면 도면은 복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복구해라 그럼 틀린 거예요. 복구해라 그럼 틀린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지적공부를 반출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승인 얻어야 돼요? 지적공부를 반출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4장. 제4장 쪽에 와서는 축척을 무엇하는 거? 축척을 변경하는 내용이 나오더라.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2, 3, 1, 5, 2, 3, 6 하나. 축척 변경에서는 저기 아까 썼잖아. 절차를 알려면 2, 3, 그 다음에 1호, 2, 3, 6 하나거든요. 2, 3, 1, 5, 3, 6 하나. 그럼 봐봐.
요게 2, 3, 끝. 1호, 2, 3, 6 하나인데 이거 전체에 대한 절차. 얘는 청산에 대한 절차. 그럼 여기서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출처 변경 하겠다고 시행 공고를 한다. 이거 시행 공고를. 소관청이. 공고일로부터 며칠이네? 30일이네. 누가? 토지의 소유자는 현재 자기가 무엇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현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뭐를 설치하자? 경계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공고 떨어지면 경계점표 설치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축척 변경을 위한 뭐를 실시하자? 측량을 실시를 해서 면적에 뭐가 있으면 증감이 있으면 무엇을 한다? 청산을 하고 청산이 완료되면 무엇 하면 돼요? 확정 공고하면 되는 거죠. 청산이 완료되면 확정 공고하고 공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 이동이니까 등기를 무엇하자? 토지 이동이니까 등기를 촉탁하자 이거예요. 확정 공고에서 가장 핵심은 확정 공고했을 때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청산을 안 할 수도 있죠. 어떨 때?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필지의 증감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이럴 때는 청산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에 뭐를 가? 면적에 증감을 가져오면 뭐를 작성을 해요?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청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이거 순서도 뭐야? 공고, 경계점 표지 설치, 측량 실시, 측량 실시한 다음에 면적 증감이 있으면 청산, 확정 공고, 공부 정리, 등기 촉탁. 이것도 순서로 물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얘가 시험에 나오면 답이 어디에 있어요? 날짜 틀리는 게 답이야. 날짜 틀리는 게 답이더라 이겁니다. 날짜 틀리는 게. 그 청산 절차는 이렇게 와서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요? 청산을 하려면 지번별 무엇? 제곱미터당.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무엇 해야 돼요?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결정하자 이거야. 이 필지가 제곱미터당 얼마인지는 알아내야 된다. 그러면 얘가 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청산금을 무엇하자? 청산금을 산정하자 이거예요. 청산금 산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 청산금의 산출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의 결정을 무엇해라? 공고해라. 며칠? 15일 이상. 결정 공고일로부터 며칠? 20일 이내 무엇을 해요? 납부와 수령 통지하더라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납부 몇 월? 3월. 지금 몇 월? 6월. 1월? 요 1월 이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소관청에다 이의를 신청. 어차피 청사는 소관청이 하는 거니까. 그럼 이의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어떻게 돼야 돼요? 1월 이내에 축척 변경 위원회에 무엇을 거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뭐가 답이에요? 숫자 틀린 거 답이에요. 얘가 15일, 20일, 3월, 6월, 1월인데가 60일로 한번 나온 적 있었고. 그러니까 청산 문제 딱 나오면 왜냐면 다른 거를 틀리게 낼 수가 없어요. 날짜 아닌 왜 날짜 얘네들은 외우지 않으면 못 푸니까 날짜 틀리게만 나온다. 152, 36 하나 여기도 하나. 근데 한번 요게 나온 적 있어요. 여기서 누가 지적 소관청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 공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무엇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출처 변경 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한다 이거야. 근데 요게 앞뒤가 바뀌어서 한번 나왔어요. 축척 변경 위원회는 시행 공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해서 여기다 제출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는 낼 게 없어요. 나머지는 나오면 뭐만 나와요? 숫자 바꿔서만 나오는 거. 숫자만 틀려가지고.
여기다가도 이의 신청은 출처 변경 위원회에다 한다. 그럼 또 틀린 거잖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청산이 모두 끝나면 뭐가 발생을 해요?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게 무엇 할 수 있어요? 초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고? 수입으로 들어가고. 부족했을 때는 부담하자 이거예요. 누가? 지자체겠죠. 소관청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출처 변경은 요 안에서만 한두 문제 나오면. 근데 작년도 그렇고 계속 저 날짜가 틀리는 게 답이에요. 날짜가. 요거 순서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거 순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좀 더 공부하실 분들은 공고를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여기다 공고를 하느냐 이거지. 목적, 지역, 기간, 청산 방법, 세부 계획사항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거든요. 공부 더 하실 분들은 요거까지. 아니면 그냥 큰 흐름만 2, 3, 1, 5, 2, 3, 6 하나 써놓고 2가 20일이고 3이 3월 30일이고 15일이고 20일이고 3월이고 6월이고 1월인지가 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여기다 이제 여기서 출처 변경해서 뭐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출처 변경 위원회 아까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이 될 것이고 위원장은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통지해주고 위원장은 누가 지명해요? 지적 소관청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 출처 변경 위원회에서 할 일은요. 이거 출처 변경 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고요. 이것도 의결사항이고 이것도 의결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출처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런 것들이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절차 쭉 보시면 승인 신청.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승인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공고 며칠? 20일. 어디에다가? 시군구 게시판 또는 리동 게시판. 경계점 표시 설치 누가? 토지 소유자가. 며칠 이내? 30일 이내. 어디에다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평판. 측판이 아니라 평판. 이거 이름 명칭이 바뀌었어요. 평판 또는 전자평판. 출처 변경 실시하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면적은 어떻게 면적은 전면적이 있고 후면적이 있지 않겠냐 이거지. 허용범위를 계산을 해서 허용범위 무엇일 때 이내일 때는 무슨 면적으로? 전면적으로. 허용범위를 무엇할 때는 초과할 때는 후면적이더라 이겁니다. 청산 언제예요?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확정공고 언제예요?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완료됐을 때.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에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부 정리하고 촉탁하고. 오른쪽 15236 하나라고 써 있잖아.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 결정해 보면 이 경우 이렇게 써 있잖아.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조사를 해서 출처변경위원회에 제출하는데 그거 바뀌어서 한 번 시험에 나왔었고요. 청산금 산정, 증감 면적에다 뭐를 곱하면 돼? 금액을 곱하면 되고 청산금의 산출 조서를 작성하고 결정공고한 결정공 며칠? 15일. 납부 수령 통지 20일. 납부 3월. 지급 6월. 이의신청 1월.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하시면 돼요. 지적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 딱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뭐 정리하면 돼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록상. 요 정도만 정리하면 12개는 어차피 12개는 다 못 맞아요.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10개, 11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겁니다. 제5장이 이제 뭐예요? 지적. 제5장이 지적 측량이잖아.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측량할 수 없죠. 그럼 무엇 해야 돼? 의뢰해야죠. 누구한테? 수행자에게. 그죠? 의뢰를 받으면 뭐를 작성을 해야 돼요? 계획서 작성해야죠. 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이거를 제출해야죠.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에게.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여기서 수행자라 하면 누구? 수행자라 하면 무슨 공사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아, 이름 멋지게 바뀌었어요. 대한지적공사에서. 얼마나 이름 멋진데.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업자. 그럼 이들을 이제 무엇 해야 돼? 측량해야 되잖아. 측량 기간을 며칠로 하고 5일로 하고. 이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검사를 하잖아.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하자? 4일로 하자 이거야. 별도의 계약이라든지 협의하게 되면 4분의 3을 측량 궤도로 볼 수 있고 4분의 1을 검사 궤도로 보고. 기준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얘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측량 이 기간 말고도 별도의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을 달리 주는 거 또 주는 거예요. 1호 얼마? 4하나. 15점 이하는 며칠에? 4일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다가 초과하는 4점까지마다 1일씩을 각각 가산하더라. 그럼 20점 설치하면 20점 설치하면 측량 기간 며칠? 며칠이라고요? 이거 무조건 나누기 얼마? 나누기 4라 그랬잖아. 4, 5 얼마? 6일 주는 거야, 6일. 봐봐요. 15점까지는 4일이죠. 검사견도 4일이고 16점부터 몇 점까지? 16, 17, 18, 19 하루씩을 더 더해주는 거잖아. 그럼 5일이고 20점은 23점까지는 6일이 되는 거잖아. 근데 계산할 때 그냥 나누기 얼마를 해? 4를 한 다음에 무조건 얼마를 더해요? 1을 더하면 무조건. 만약에 이게 1000점이다. 그걸 끝난 거지. 이 방식으로 어떻게 1000점까지 어떻게 할 거냐고. 나누기 얼마를 하면 돼요? 4를 하게 되면 250일이잖아. 거기다 하나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검사 안 받는 거 있죠?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의뢰를 하면 수수료 내야죠? 수수료 안 내는 거 있죠? 바다로 된 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가지고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공부를 정리했으면 그 조사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는데 30일이나 내라 이겁니다. 대가 받으면 안 되죠? 얼마? 잘 모르면 중개사법에서 배운 거 써먹어. 대가 받으면 얼마? 1년에 1000만 원. 제가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중개사법 문제 풀이기 전에 쭉 봤어. 똑같아요. 등록하고 뭐 영업 업무 정지 나오고 취소 나오고 과태료 나오고 벌금 나오는 거는 지적하고 똑같아요. 그 이름만 바꿔놓은 거야 다. 허수아비 2 돼요. 뭔지 알아? 여기 1년에 1000만 원짜리야. 토지동 거짓으로 신고한 거. 대가 받은 거. 아닌 놈이 측량한 거. 여러분들 아닌 사람이 하면 1년에 1000 아니에요?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중으로 소속된 경우. 등록증 대여한 경우.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뻥 차면 얼마야? 2년에 2000. 기준점이 있는데 발로 차면 2년에 2000만 원이에요. 3년에 3000짜리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경우. 3년에 3000. 그러니까 3년에 3000이 있고 2년에 2000이 있고 1년에 1000 있는데 2년에 2000 안 해도 돼. 1년에 1000짜리 허수아비 2 대여만 딱 기억하시면 되니까. 근데요.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2009년도에 지적법이 없어지고 측량 수수료 및 지적하는 법률이 도입이 돼요. 2009년도부터 단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벌칙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벌칙하고 과태료는 단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어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오면 어떻게 기억해요? 허수아비 2 대여가지고 1년에 1000짜리 찾고 3년에 3000짜리는 입찰을 하는데 위력이라든지 속임수를 가해가지고 공정성을 해하게 되면 3년 3000이야. 나머지는 얼마예요? 2년 2000이니까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럼 2년에 2000이 아닌 것은 한번 못 찾아. 공정성 해야 하는 거 찾아요. 없으면 허수아비 2 대여해놓고 한번 맞춰봐 이렇게. 그러면 답은 찾아낼 수 있다 이거지. 여기서 검사를 원래 누가 해요? 소관청이 하는데
시도지사도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확정 측량 성과 검사예요. 옛날에는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하고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했는데 법이 바뀌었어. 소관청도 할 수 있게끔.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시군은 만제곱미터가 기준이 되는 거고 군지역은 3만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뭐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확정 측량은 시도지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X.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렇게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수수료에 대한 말씀 다 드렸고 그럼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그러니까 이 22페이지 왼쪽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시험 뭐예요? 5일, 4일, 4분의 3, 4분의 1, 1, 5, 4 하나 이거 가장 많이 나와. 작년도 뭐가 나왔어? 이거 나왔죠. 작년도에. 전체 20일이다. 검사 기간은 며칠인가? 5일, 4분의 1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 작년도 문제예요. 작년도 문제. 검사받지 않는 거다면 현황 측량, 보건 측량. 확정 측량하고 삼각점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측량기간 5일, 4일. 이거 매번 나왔던 거예요. 옛날에 한번 얘가 5분의 3, 5분의 2로도 나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가로놓기도 나오고 가로놓기도 나오고 계속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냥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5장에서 가장 나온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측량 기간 검사 이쪽이 가장 많이 나왔어.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요거 순서 계획부터 정리까지 측량 몇 가지 방법? 6가지 방법.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뭐가 나와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가 나오는데 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뭘 기억하시면 돼요? 적부 심사 3679. 아까 여기 써놨어. 적부 심사는 3679를 알면 답은 찾을 수 있다 이거. 자, 그러면 적부심사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 날짜는 3, 6, 7, 9, 30일은 회부예요. 60일은 의결이고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할 수 있어. 한 번만. 7일은 무엇이다? 결과 무엇? 통지. 90일은 재심사 청구하는 거잖아. 적부심사 나오면 답이 여기 있어요. 항상 여기 있다. 그럼 여기 회부는 이거지.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지방에다 회부하는 거죠. 그 회부받는 날부터 며칠이네? 60일에 의결하는 거죠. 의결을 하게 되면 의결서를 누구한테 송부해줘요? 시도지사께 송부하겠죠. 결과를 며칠이네? 7일에 통지하는 거잖아. 그 통지를 받으면 90일 이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를.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에다가. 국장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에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들어가잖아.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누구는 수행자는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는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어디에다가 지방 지적위원회에다가 적부심사를 무엇해라? 청구해라 이겁니다. 어차피 거쳐서 오는 거니까 시도지사가 며칠이내? 30일 이내 회부하는 거예요. 그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의결하고 플러스 며칠 연장할 수 있어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날라와? 적부심사 의결서를 송부하면 결과를 며칠 이내? 7일 내에 결과를 통지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제 여기서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의결서 무엇을? 의결서 사본을 무엇해요? 의결서 사본을 송부한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에게. 그럼 봐봐요.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적부심사 결과 측량 성과를 무엇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등록사항을 무엇할 수 있어요?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게 효력이에요. 만약 불복했을 때는 며칠 90일 이내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어디에다가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청구하는 거야. 절차는 똑같아요. 그 여기서 중앙에서 이제 무엇을 하면 재심사를 하게 되면 재심사 무엇을 재심사 의결서를 국장에 보내주면 여기서 통지해주면 끝나. 마지막으로 할 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심사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면 시도지사는 기존에 지방으로부터 받은 적부심사 의결서와 국장으로부터 받은 재심사 의결서를 묶어서 여기다 보내줘요. 그럼 똑같아. 그럼 결과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시도지사 나오면 지방, 국장 나오면 중앙, 갈 때 30일, 올 때 60일, 통지 7일, 재심사 90일. 요 안에서 답이 나와요. 항상. 끝이에요. 그럼 이게 끝. 그러면은 오른쪽에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적부심사가 나오고 적부심사 효력이 나오는데 전부 다 어찌됐든 페이지는 2페이지지만 결국은 요거 하나로 끝나는 거잖아. 얘는요 시험에 절차를 물어보진 않아. 그 대신에 다음 중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하면 보기 5개 중에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다 맞아 보이면 근데 역대적으로 다른 그러면 그게 맞아 보이면 이거예요. 얘한테 청구한다 그러면 틀려요. 얘한테 청구한다면 틀려. 거쳐서 여기다 청구하는 거야. 그것만 다시 확인하면 더 이상의 지문은 안 나와.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적부심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에다 청구한다 그러면 틀린 거잖아. 재심사잖아. 이제 그런 것만 기억해서 문제를 풀면 거의 틀리질 않아요. 이 자체가. 여기까지가 뭐예요? 절차예요. 절차 지금 몇 개 했어요? 큰 거, 굵직굵직한 거, 직권으로 등록하는 거, 복구하는 거, 축척 변경. 여기 2개 있죠. 청산까지. 측량. 그 다음에 적부심사. 조금 이제 좀 짜투리들. 지적법의 변천 연역. 기초측량의 순서. 요 정도 했다 이거. 요 정도. 요 정도. 여기에다가 이제 뭐만 추가하면 돼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토지 이동별 특징, 등록상, 부동산 종합 공부. 요것만 하면 12개 다 맞춰요. 요것만을 가지고 작년도 문제를 풀면 몇 개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지번 나올 거예요. 지번. 잠깐 쉬었다 합니다. 지번.